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의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박원석 전 의원, 소영주 백 정치사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부터 볼게요. 할 게 너무 많지만 일단은 우리 저 전당대회 국민의힘 내일로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짧게 결선 갈 것 같아요. 참고로 말하면 김문수 후보는 결선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4명이기 때문에 1차 과반이 어렵대요. 네. 김문수 후보가 간다 그러면 가겠죠. 그렇죠. 본인이 제일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데 그런 분이 간다고 하면 가는 거겠죠. 그리고 누가 상대가 될 것 같으세요? 했더니 장동혁 후보가 될 것 같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왜냐면 또 저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어쨌든 뭘 하나씩 뭘 주목하고 있습니까? 전당대 내일인데 포인트 보고 있는 포인트 있어요 막판에? 일단 예상한 대로 될 것 같아. 전 최고위원을 보는 거지 대표 선거는 끝났어요? 대충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누구 결선 가서 김문수? 예. 일단 그거부터. 저도 결선 가서 김문수. 결선 가서 예. 네, 저도 결선 가서 김문수인데 예. 의회 변수 누구? 정동영. 에이 그렇게 하지 뭐야, 둘 중에 말고. 하나가 되고 나무 쌀로. 아, 그래요? 뭐예요 지금? 뛰는 얘기라고 그래. 네. 난 장동영. 오 결선 가서 장동혁? 네. 예. 아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시구나. 예. 저는 뭐 시종일관 결선 가서 김문수 후보가 된다. 그럼 소수파 결선 가서 장동혁인 이유는 뭐예요? 사태질 때문에? 어차피 사태질도 그렇고요. 네. 이게 인상이 강렬하게 네. 작용하다 보면 원래 이제 지지층들은요 지금 좀 매운맛을 좋아할 것 같아요. 아싸리. 아싸리. 예, 그래서 저는 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김문수 후보가 하는 게 네. 헌법에 맞죠.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네. 장동영 후보가 될 가능성도 지금 매우 오. 높아졌다. 아니 둘 다 이제 음지의 정보구나. 예. 저기 다 전증이니까. 양지가 없어요. 저희 당은. 어딜 양지로 얘기하는 습해. 겁니까? 그래요? 습해요? 아니 지금 당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당원들 분위기.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당원이라는 단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 너무 갈려 있으니까 또 그 그렇구나. 책임 당원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대화가 그러니까 접촉할 수 있는 당원들이라는 분들은 거의 김장이죠. 접촉할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르고. 예.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런 전당대회가 벌어지게 되면 항상 이 전당대회 각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꾼들이 있어. 무조건 그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사람들 분위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 어떤 현역 의원이요? 아니죠. 실무자급들이죠. 실무자인데? 그러니까 핵심 실무자급들 조직도 하고 기획도 하고. 전당대회 전문 예. 예전 장성철 이런 사람들. 아이 이분은 훨씬 윗급이지. 저는 그냥 실무였고 이분들은 직접 뭐 몸담지는 않고 이런 판이 벌어질 때마다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훈수도 두고 뭐 그런 예를 분들이거든요. 이영수 회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랜유해 분들.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동영 후보가 좀 치고 올라오는 건 맞는데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예. 최고위원 선거가 좀 재밌을 것 같다. 뭐 신동욱 후보가 예. 수석 최고위원 될 거라고 많이 처음엔 예측을 했는데 이상하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민수 어때? 김민수 괜찮지 않아? 이런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런 언급의 빈도로 보면은 예. 김민수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 전망을 내세우고 하나 김재원 후보는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대요. 아니 근데 김재원 후보는 누가 봐도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인데 네. 원래 세트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김재원 뭐 이렇게? 첫 번째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또 나와. 아이고 지금 3번까지 수석 최고위원 뭐 또 최고위원 해가지고 뭐 했어? 지도부 예. 해가지고 뭐 했어? 이상해. 좀 예. 그런 것도 있고 대구 경북에서 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중진 의원들이 집중적인 견제를 하고 있어요. 나온 대구시장 나올까 봐 그러나. 네, 표가 나올 데가 없고 좀 강성한 예. 윤건희 부부를 지지하고 예. 전통적으로 좀 김재원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당원분들이 예. 새로운 상품이 나타난 거야. 누구? 신동욱, 김민수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표가 갈려. 그래서 예. 김재원 후보가 상당히 좀 아슬아슬 그래요? 위태위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앞서 신동욱 후보가 수석이 될 줄 알았더니 김민수 후보가 강하게 치고 나온다라는 그 장성철 장타짜의 정보가 나올 때 앞에서 우리 박타짜가 어이없다는 뜻 피식 웃었거든요. 그 아니, 뭐,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아니 어이없죠.
예. 그 김민수 후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를 보세요. 그 전환길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 게다가 그분이 대변인 되자마자 초고속으로 발언 논란으로 인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과천 상륙 작전 얘기했다가 예. 거기 이제 선관위에 군대 보낸 거 가지고 예. 근데 그런 분이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면 가뜩이나 지금 대표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도 예. 결국에 이제 윤호개인 스펙트럼에 있는 분들인데 예. 근데 최고위원회를 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거기 이제 김근식 교수 이런 분이 만약에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최고위원회 열린다 그러면 예. 약간 이제 구제불능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근데 제가 약간 놀라운 건 예. 생각보다 투표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 37.5 쳤나? 의외예요. 예. 굉장히 의외예요. 이번에 한 50%안 나올 거다. 한 46, 7%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들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50% 넘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게 예. 모바일이죠. 모바일만 37% 나오고 ARS 돌고 하면은 다 합치면은 예. 그래서 조금 의외다. 이게 이제 뭐 이 뭐랄까요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의 결집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반대는 그냥 포기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찬탄파. 그렇죠.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우리 윤희석 타짜께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은 누구 찍을지 좀 짐작이 가는데 그건 뭐 나도 짐작해. 다 알아 그건. 당 대표를 누구 찍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 두둥. 얘기해도 돼요? 예? 그뭐네분 중에 한 분 찍었는데 뭐. 예. 그러니까 두 명은 아닐 답하려고 그런 거고.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도 되냐고요. 뭐 마음대로 어때요? 그죠. 왜냐면 본인 얘기하는 이게 건데, 비밀 본인. 투표라는 게 본인이 밝히는 건 그렇지. 상관없어요. 맞아요. 누가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안 되지. 저는 그냥 조경태 후보 찍었어요. 어. 그냥이 아니고 예. 그래도 찍어야 되잖아.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관계 뭐 아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 제가 김장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안철수 후보하고는 생각이 좀 저는 그동안 많이 달랐고 예. 조경태 후보가 그래도 예. 예. 친한 게는 다 조경태 보러 가는 그렇게 거예요. 봐야 아니 제가 친한 게 아니고 그걸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는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알겠어요. 근데 최고위원 후보는 왜 관심 있어요? 역시 그냥 말씀하신 김민수, 대로 신동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신동욱 후보는 전국구잖아요. 사실 메인 뉴스 앵커를 오래 SBS에서도 오래 하시고 TV조에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특히 보수층에서는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국구 현역 의원. 근데 이번 선거 때 특징은 김문수, 장동혁 후보랑 같이 다니고 그러진 않았어요. 신동욱 후보는. 김문수 후보 쪽이 아니죠 그분은. 그러니까 김문수, 장동혁 뭐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장 대표 후보하고 연관 없이 이렇게 지금 러닝메이트처럼 안 하고 본인 혼자 독자적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김민수 후보는 사실은 이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현역도 아니고. 네. 근데 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도가 왜 적다고 밀린다고 생각하겠지만 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 소위 말하는 좀 극우에 가까운 유튜브에 많이 나갔고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젊고 그러니까 새 상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예. 아무리 윤호개인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연설을 굉장히 그 좀 흥분시키는 연설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도영 후보는 너무 선을 넘은 거고 예. 이 후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해서 예. 뭐지라고 관심을 많이 끌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들었어요. 그럼 누구랑 가까워요?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중에서? 안 가깝죠 아마도. 아무하고도 안 네, 가까워요. 원래는 세력이요? 둘 다 그럴 아무나 만한 하고 건 가깝게. 없고 아 그래요. 예. 나경원 원래 그쪽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 그쪽 조직에서 그렇지, 좀 그렇지. 뒷받침해준다는 얘기도 예. 있고요. 예. 말씀하셨지만은 보수파 당원들에게 예. 영향력이 많은 그 유튜버의 출연 빈도가 높아요. 현실적으로 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예. 거기에 출연을 하면은 예. 당원들이 그걸 많이 보고 어? 그게 지지율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네. 장타짜님 말에 동감하는 건 네. 김민수 후보가 네. 수석 최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상당히 대단히 높다. 왜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김문수, 장동혁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이게 결국에는 여론 자체가 찬탄보다는 반탄 쪽에 당원들의 흐름이 네. 구성이 돼 있는 것이고 같이 한다냐 하더라도 김민수가 새 상품 플러스 똑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김재원 그 후보 이분은 좀 질리는 맛이 있어서 말씀한 대로 좀 밀려났으면 그 대체 상품은 김민수가
나쁘지 않잖아요. 어. 그리고 투표율이 높다는 거를 예. 이게 뭐 당원들이 관심이 없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포기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사실 격동을 시켰을 때 예. 격동을 당하는 현상들이 저는 투표율이라고 봐요. 아. 그 메시지가 장악했던 전당대회가 어떤 메시지가 장악했을까요? 아하.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건 예. 찬탄파 중에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결선에 가겠다라는 예상을 한다면 그 예. 투표율이 갈릴 수가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반탄 후보들 전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론의 흐름 자체가 이 반탄파의 후보들로 똘똘 뭉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최고위원들의 투표 자체도 김민수 같은 아하. 그런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예.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수석 최고위원은 김민수가 되지 않을까. 재밌겠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 좀 바꿔서 어제 있었던 메가 이슈. 여사 3종 세트. 나토 3종 세트 목걸이, 귀걸이 이게 브로치가 아니고 발언 3종 세트 중에서 본방에서는 2개를 하고 하나는 불가에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니 왜냐면 이걸 그냥 우리가 생 라이브로 들은 게 아니라 여사가 하고 심평 변호사가 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외부로 이거 오픈을 한 거거든요. 지금 두 사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 발언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네, 저는 뭐 우리가 김건희 씨 말의 의도까지 분석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보고요. 네. 정치적 의미가 없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심평 변호사 통해서 전달된 거잖아요. 근데 심평 변호사는 조금 이게 감성적으로 혹은 감상적으로 말을 부풀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아.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하고 나서도 실은 좀 그랬던 것 같고 예. 저는 그냥 뭐 신세한탄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김건희 씨가 이 말이 밖으로 전달돼서 가져올 정치적 효과까지 이렇게 복잡한 사고를 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 그냥 이제 심평 변호사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자기 편 보자마자 하소연하듯이 쏟아낸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 말보다 예.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배신 안 했으면 예. 무한한 영광 이 말이 더 웃긴데 그럼 뭐 본방 불려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니 남 탓이잖아요 여전히.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머릿속에는 지금 본인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예. 남 탓만 가득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아. 얘기가 아니었나 싶고 예. 근데 결과적으로 저러면 본인들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와 뭐 청탁으로든 뭐 뇌물로든 뭐 공범으로든 엮여있던 사람들이 다 입을 열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입을 닫을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건 저는 그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이 다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김건희 기준으로 보면. 예.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 넘어 산인데 지금 사건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좀 고쳐먹고 예. 밥도 잘 먹고 하시라. 예. 일단 그냥 신세한탄이다. 내가 죽어야 이거는요. 그냥 관용어고 인사말 같은 거 같아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씨 관련. 그런 얘기를 많이 했나요? 익명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익명을 전제로. 제 지인 그 에스모 정욱 변호사 있잖아요. 잠깐만. 익명을 전제로 얘기하는데 누군지 내 잘 지인 모르겠네. 에스모 그쵸. 변호사래.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신씨야? 신씨? 네, 그럴 수 신송 있어요. 뭐 이렇죠. 네. 성이. 서씨는 아니죠? 그분 얘기 전달한 거 보면 그냥 죽는다, 죽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통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본인 신세한탄 우울증도 있는 거고 자기 미래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뭐 즐거운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럼 내가 죽어야지 막 이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관용어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 이 말부터 꺼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유, 내가 그냥 죽을 때가 됐는지부터 아유, 그냥 죽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네. 좀 얄리얄리 얄라성 뭐 이런 거. 그냥 사람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냥 김건희 씨는 최근에 아유 내가 죽어야죠. 그냥 이게 안녕하세요 같은 첫 관용어 같아요. 얄리얄리 그래서 얄라성 얄라리 얄라구나. 박원석 알았어요. 타짜님 얘기처럼 깊게 분석할 필요는 없고 그래요? 심리 상태에 불안한 거 분석을 좀 하고 싶어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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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시다 그냥. 뭐 이제 뭐 가치로 따지면은 솔직히 뭐 들을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지난 3년간 좀 죽어 지내시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용히 좀 죽어 지내셨으면은 이런 일까지 안 왔을 텐데. 근데 이게 뭐 관용 올 수도 있는데 문장 자체가 보면은 제가 죽어버려야
다음에 남편에게 살 길을 열리지 않을까요? 통상 사람들이 정상적이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면 제가 죽어서라도 죽어버려야 국민들한테 사죄가 될까요? 아,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오히려 비장하게. 비장하게. 네. 근데 이거 뭐냐면 죽어버려야는 솔직히 특검 압박용 같아요. 나는 지금 잘못하면 나를 계속 압박하면 난 죽을 수도 있다. 니네 공소권 없으면 처리할 처리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남편 살 길은 열리지 않잖아요. 예. 살 길이 없어요. 무기징역인데 최소가. 예. 그다음에 저는 지금 그 죽고 싶다는 말 중에 가장 좀 걸리는 것들은 이게 계속해서 관용어처럼 썼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죽는 거를 떠나서 남편하고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하는 건 이제는 건의 본색을 드러내겠다. 예. 뭐냐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기 민망했잖아요. 특검 수사 재판 거부하고. 근데 김건희 씨도 이제는 심평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 본색을 드러내주겠다. 저는 이제 어떤 본색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그 이 사람이 허위, 예. 뭐 권력욕, 어허. 뭐 이런 것들에 좀 습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예. 겉으로는 되게 얌전하고 좀 나름대로 좀 뭐라죠 내조만 하는 예. 그런 여자처럼 보이려고 했는데 어허. 저는 시계가 좀 갑자기 떠올랐어요. 뭔 식이요? 서성빈 씨한테 이 시계 좋아 보이는데 필요해요. 예. 이게 뭐냐면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런 거를 요구할 만큼의 품성을 가진 밑바닥을 가지고 있다. 예. 전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제 메시지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환길 씨도 오라고 했다고 전환길 씨가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예. 김건희 씨가 나 오라고 했다. 나 찾아보겠다. 그러면 또 전환기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내는 거죠. 나름의 정치적 메시지 계속 낸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여기도 윤석열 이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 여론전으로 들어갔다. 어차피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그렇다. 예. 그리고 저는 그거의 이제 예. 첫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 윤타짜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거?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말 아닐까. 예. 예, 이게 무슨 막 정치적 고려를 해서 예. 한 얘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살 길에 대해서 고민을 그동안 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재임 중에는 왜 안 했냐. 예. 계속 할 줄 알았는데. 고비가 많았잖아요. 예. 그 출마할 때부터. 그러면 앞에 있었던 내가 죽어야라는 말을 예. 그때도 생각을 했을 테고 이게 맞다면 그러면 그 중간에 뭔가 결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뭐 파우치라고 주장했던 거기에 대한 사과도 예. 그때 본인이 안 하고 윤 대통령이 아주 이상하게 하면서 막 꼬인 거 아니에요. 뭐 예.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의미 있게 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이걸 이제 부풀려서 전달을 했고 언론이 이걸 받았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듣는 순간 딱 드는 해석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불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궁금해라. 금방불가 꼭 들어야 되겠네. 잘하고 있어요. 방송쟁이. 야, 센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볼까요? 저 박타짜가 꽂혔다는 얘기 해보죠, 뭐 지금.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이게 이제 더 심각한 발언이라고 어제 얘기하셨던. 아니 더 심각한 발언인 게 예. 김건희 씨가 뭔데 한동훈의 무한한 영광을 거론을 합니까? 인사권을 반을 내가 하기로 아니,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그 시작은 예.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명품백 이거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만둬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관계에서. 예. 근데 상식적으로 누가 됐든 간에 총선 앞두고 당대표직에 갔는데 김건희 씨 문제로 너무 복잡해 여론이.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 도저히 이건 돌파가 안 될 것 같아. 예. 그럼 누가 됐더라도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여사 문제 어쨌든 좀 정면 돌파해야 하고 가야 된다.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치 뭐 자신들에 대한 배신 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 씨는 한마디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데다가 아마 그 무한한 영광은 예. 그러니까 김건희 주장대로 배신을 안 하고 예. 그 무한한 영광은 아마도 배신 안 했다면 그 무한한 영광은 함께 은팔찌를 차는 거였을 거다. 법무부 장관이었. 뭐, 아니 만약에 맞아. 한동훈 예. 전 대표가 나서서 예. 계엄 해제 표결을 안 하고 예. 뭐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내란 정당 되고 예. 뭐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아. 지금도 그 내란 정당 프로임에서 움직일 수 없이 옴짝달싹 갇혀 있는데 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여전히 남 탓이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
저게 후계자는 내가 정할 수 있어라는 예. 대단한 이제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아 무한한 영광. 예, 제가 본방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예. 김무성 전 대표가 들었던 얘기도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슷한 유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우리랑 호흡 맞추고 우리 배신 안 하고 예. 이러면은 너 당대표도 하고 대권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데 예. 이런 생각이 그 있는 거잖아요. 불가에서 할 거죠? 해야죠. 나도 이거 아니, 관련된 거 불가에서 하나 좀 할 거 있는데. 오버긴 나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아, 김건희 근데 김건희는 뭔데? 부의제로잖아요. 뭐 아시면서 진짜 그래요. 대통령인데. 진짜 대통령. 보이죠? 알겠습니다. 자 2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윤타짜 네. 뭘 가지고 배신이라고 그런 걸까요? 여사는 한 전 대표에게 배신하지 않았다고. 처음엔 아니었을 것 같고 예?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될 일이라고 규정한 게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예. 본인 관련한 사건 처리라든지 오. 이런 것에 대해서 어깃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비우호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면 단순히 계엄 해제 찬성하고 탄핵 간 거 이전에 훨씬 전부터죠. 비대위원장 총선 때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때도 예, 훨씬 전부터. 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처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 한동훈 장관도 아마 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3부에서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여도 타짜 3부 이어갑니다. 2부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여사 3종 세트, 나토 3종 세트가 아니라 발언 3종 세트 중에서 요거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윤타짜 얘기는 그 배신이라는 게 아마 법무부 장관 때부터 여사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정치적으로도 견제 심리가 발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뭐 힐거니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후계자 뭐 저는 거기까지는 안 보는데 예.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국민적으로 좀 이렇게 인기를 좀 끌었잖아요. 예. 뭐 1대 180 뭐 이러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하고 특히 예. 김의겸 의원이 많은 공을 세워줬죠. 예. 그런 과정을 볼 때 다 박수 치진 않아요. 예. 같은 진영이라도. 뭐 그렇겠죠. 아마 그런 심리도 발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한 걸 보면 이게 물론 이제 개인적인 판단도 예. 있겠죠. 김건희 씨가. 예. 근데 결국에 한동훈 배신자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 그리고 이 포인트는 예. 탄핵 표결이라고 봅니다. 예? 탄핵 표결. 탄핵 표결 이 표결.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보다는 탄핵 네. 표결.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윤석열이 지금 살았을 거고 직을 유지했을 거고 예. 직을 유지했으면 그래도 다 수습이 됐을 수 있었다. 음. 결정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표결에 예.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파면이 이룬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파면이 아니었다면 어. 살아날 구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은 한동훈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저는 선거 개입입니다. 지금 전당대회에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죽어버려야라는 것은 특검 겁방용이라고 저는 보이고 예. 두 번째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해서 영광 얘기를 한 것들은 예. 배신자다. 어.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당대회 한동훈에 대한 부분들은 다 덜어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 있는 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절대 당선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익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환길 씨를 또 예. 만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정치의 적극 개입이다. 야 그럼 전환 씨 갖다 나와가지고 또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겠네. 많이 하겠죠.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게 꿈보다 해몽인데 예. 김건희 씨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네요. 아니 윤석열 그 본인 남편보다는 예.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럼 당원들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당원들이 김건희가 저런 얘기 했으니까 야 김건희 지키기 위해서 김문수나 장동혁에게 투표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진짜 정말 큰일 났네. 야 우리 한동훈 쪽 사람들을 지지하자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유승민 배신자 때도 말 한마디였어요. 예.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노리고 있다고 보고 사실 전환길이라는 사람 무시해도 되잖아요. 예. 근데 전환길의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전당대회 많아요. 국민의힘에 많잖아요. 많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원들을 추동시키는 게 아니라 낙인을 찍는 건 쉬워요. 좀 그런 부분들도 저는 깔리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면 좀 장동혁 봅니다.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을 높일 수가 있다. 뭐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개인적인 감정, 선거 개입, 예. 낙인론 어? 이런 부분도 이 메시지 있지 않았을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는 장사쌤한테만 물어볼게요. 뭘요? 이재명 대통령 장점이 뭡니까? 사람 키우는 겁니다. 우리 남편에게도 꼭 좀 전해주세요. 사람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이거는 그 얘기도 했어요? 뭐야? 네. 나 좀 처음 들어가지고. 그거 했어요. 심평 변호사 글을 제가 다 봤는데 그런 얘기 그런 없었는데. 얘기가 그래요? 무슨 얘기야? 기사에는 무슨 얘기야? 그렇게 나오다. SBS와 통화해서 심평이. 심평 변호사 얘기한 거예요. 번외로. 김건희 여사가 심평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뭔가요? 물어봤더니 심평 변호사가 사람을 잘 키우죠. 진짜 대답하니까 오지랖도 높네. 우리 남편에게도 꼭 그렇게 전해주세요. 라고. 감옥에 있는데 뭘 얘기했냐? 전해줘? 예? 지금? 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SBS 통화에서 그렇게 뭐 얘기했죠. 진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윤석열 그래서 나는 대통령 지금- 자리에 있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람 생각해서 키우는 게 그런 건가? 진작하려면 진작해서지 지금 사람 키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 이런 지시를 얘기를 하는 했을까? 거죠. 여전히 그 지시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 그 지금 버텨라. 뭐 아무리 예.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분리해서 윤어게인 생각합니다. 세력들이 예, 그 세력들이 김건희 여사가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한 사람 거의 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전달될수록 예. 그쪽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이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가 나오면 예.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당연히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예. 윤어게인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요거는 제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사가 우리 대통령을 망치는구만 이렇게 본다는 거죠? 딱 제낀다니까요. 저는 뭐 심평 변호사가 왜 윤석열 김건희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분 얘기도 좀 걸러서 들어야 되고 통화에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건 예. 자기 생각을 그냥 김건희 여사 입을 빌려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취지는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요. 취지. 예. 보수 세력은 사람을 잘못 키우는데 잘 못 키우는데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텨서 훗날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뭐 이렇게. 보수가 키운 게 뭐 전환길 정도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 이제 김건희 윤석열 얘기를 우리가 의미 있게 예. 평가하거나 이제 분석해 볼 거는 본인들의 범죄 사실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예. 이외에는 별로 가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걸 알겠습니다. 자꾸 언론에서 얘기해 줘 봐야 예. 오히려 그게 윤석열 김건희한테 도움만 되고 예. 이제 국민의힘은 더더욱 곤혹스러울 거고 별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얘기들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죠. 김건희 여사 이제 안가에서 뭐 사람들 서희건설 사장 만났다라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통화한 사람들 얘기가 쭉쭉 단독 보도 통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김행 전 대변인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전으로 김 여사와 통화한 기록,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이 김승희 비서관의 자녀 학폭 사건 이것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그때 김 여사가 장상현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했다. 그다음에 최은순 씨 구속되던 날은 당시에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 그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도 통화를 했다. 뭐 사실관계는 밝혀져야 되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짐작은 가는데 통화한 사실만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 국정 개입에 아주 활발하게 예. 활동을 했구나. 개입이 그러니까 뭐예요, 개입? 저는 그냥 이제 국정 운영을 운영했구나. 했지. 이게 물론 사적인 부분에 개입이 아니야? 있어서의 민원 해결도 있겠죠. 예. 그런데 부적절한 부분들이 용부인이 예. 이게 교육부 차관하고 통화를 했거나 안가를 사용하거나 예. 뭐 김행 전 여가부 장관이었나요? 예. 그런 분들하고 이 관계성을 가지고 이 통화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 남편한테 넌지시 사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죠. 누구 좀 부탁해. 아, 근데 있잖아. 뭐 이렇게. 김승희 그분이 그 수련하느라 고생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용인이 가능해요. 이른바 백엔머리 송사라고. 그렇죠. 하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직접 액션을 하잖아요. 예. 이거는 국정운영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떠올리는 게 임성근 사단장? 아.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본인이 들어왔을 때 직접 나서는구나 아.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임성근 사단장 부분이 이종호 블랙펄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예. 이게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임성근 정도를 하려면 예. 그 뭐 부인한테 본인 그렇게 남편한테 직접 얘기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안가 사용부터 이게 한두 번 했을까?
한 번이 어렵지 예. 한 번 하고 나면 수십 번 수백 번 할 수 있는 아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구속기간 연장했잖아요. 예. 열흘 더 조사하겠다는 건데 어? 구속기간 연장 정도가 아니고 이제 김건희 씨의 저런 전방위적인 국정 개입이 아니고 국정 운영 운영. 이게 드러나면 예.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이 다루고 있는 혐의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난 3년을 하루로 압축해서 윤석열의 일과 김건희의 일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바빴을까? 저는 김건희 씨가 훨씬 바빴을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나는 단면들이.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누가 국정 운영의 중심, 누가 V제로였는지를 보여주는 예. 그런 단적인 장면들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매우 부적절하죠. 예. 그런데다가 불법입니다. 때문에 이게 그냥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16가지 혐의 이 차원이 아니고 예. 그야말로 이제 국정농단인 거죠. 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정의 전면에 나서 가지고 예. 저런 식의 행위를 국무위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지시하고 했다면. 근데 저는 지금 윤어게인 외치는 분들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이나 예. 그 당원들이나 혹은 예. 지지자들이나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윤어게인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지 예. 매우 궁금해요. 그 사고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고 독립운동했잖아요.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 조선 왕조를 복원하자, 고종임금을 복위하자 하는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네. 우리는 민주국가를 해서 공화국을 세우자는 생각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지금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로 비유를 하자면 예. 조선을 다시 복원시키자. 아. 우리 임금님 다시 모시고 예.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 딱 그렇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누구랑 통화하고 뭐 이런 것만 봐도 딱 그 당시에 왕조 시대의 왕과 왕비를 떠올리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네. 지금 그거 하자는 거예요. 예. 이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얘기다. 예. 실제 왕자 쓰기도 했으니까. 예. 왕. 자 그러면 요 얘기 하나 더 물어봐야죠 유사자한테. 저 건진 대선 끝나고 그라프 목걸이의 주인공 윤 전 통일교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전화 통화 녹취 파일 어제 봤죠? 내용 알고 있죠? 윤영호. 윤 씨가 윤영호라는 너무 사람. 많으니까 예, 윤 씨 이제 전성 이름 시대네. 다 하십시오. 예, 윤영호. 아 알겠어요. 예. 아 같은 윤 씨로서 아니 너무 많아. 예, 너무 많으나 불쾌하다. 오케이. 자 통일교 구속된 윤영호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해서 대선 끝나고 3월 30일이에요. 김건희 애만 있어서 고맙다. 윤영호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것은 처음이다. 그랬더니 김 여사가 앞으로도 더 도와달라. 앞으로 더 도와줄게. 곧 있을 지방선거와 당시 기준 그 다음은 총선 뭐 이런 거잖아요. 일단 근데 되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조직이 도우면은 예를 들어서 후보랑 직접 하든지 그게 아니면 선거 대책 본부장에다가 핵심 의원들한테 의원님 저희가 이번에 애만 있었습니다. 그래 김 본부장 수고했어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후보 부인이나 당선인 부인하고 이런 얘기하는 건 거의 처음이죠.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되죠. 예. 예. 후보 부인한테 저희가 사모님 여사님 저희가 동원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하는 게 거의 없는 예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 전화 통화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녹취 파일? 일단 그 윤영호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고요. 무슨 거짓말? 대선을 도와줬다고 지금 공치사를 바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뭐 경선 대한민- 때 얘기했죠. 뭐 본선보다는 뭐. 뭐 경선도 마찬가지인데 예. 경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당원도 왕창 뭐 들어. 대한민국의 뭐 기업을 움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같으면 들으면서도 웃기고 있네 할 것 같은데. 근데 제 느낌에 그 지금 끊어서 죄송한데 교회, 학교, 대한민국 조직이 교회는 통일교, 학교 있잖아요. 또 있죠. 기업 많잖아. 네. 그래서 있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가용한 자원 다 동원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게 이 기업이 얼마나 되냐고요, 삼성, 그래서. LG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유권자만 4,500만인데 예. 그렇게 보잔 말이에요. 아. 그럼 정통 기독교세를 가만히 있겠어요? 예. 이 얘기가 맞다면? 별 영향 없었을 것이다. 영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적절하죠. 예.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불법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아. 이런 조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같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죠. 못 하잖아. 예. 오글거려서. 근데 이런 거 하는 사람이면 성향이 어떤지 우리는 아는 거고. 예.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더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부터 저는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뭐라고 해야 기분이 되나? 그럴 것 같아요. 단어 선택이 좀 저 어려움이 이거를 있죠. 앞서 박범기 의원 인터뷰 때 제가 물어보니까 박범기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다 밝혀져야 되지만 통일교가 만약에 깊숙하게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선거 때 경선 때 뭐 이렇게 한 게 드러나면 이거는 헌법에 있는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거기 때문에 내란과는 별개의 또 다른 위헌 정당의 요소다. 그런 맞아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종교 예. 앞에서 약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렇죠. 선거 때 다 다니잖아요. 갑니다. 절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기불천 통합, 뭐 유불선 통합 이런 얘기 하는데 김건희 씨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 마다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정치인들도 통일교, 뭐 신천지 이런 건 꺼려합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신천지가 선거 때 얼마나 후보들 캠프 찾아다니는데요. 아. 마치 무슨 봉사단체 이런 걸 위장해가지고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저 총선 때 찾아왔었어요. 예. 처음에 무슨 봉사단체라고 해서 만났는데 딱 보니까 이상해. 나중에 가구 확인해 보니까 신천지예요. 당협 사무실에 선거 막 도와줄 와요. 것처럼. 막 와. 근데 이제 정치인들도 이단이나 사이비는 피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정통 기독교와의 관계가 아니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김건희 씨는 지금 마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이단이건 뭐 사이비건 물론 이제 통일교는 교세가 상당해요. 예. 기존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평가를 받긴 하지만 근데 신천지하고 거래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대범하다 정말. 예. 신천지도 뿌리가 통일교로 봐야 돼요. 그래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교리가 거의 예. 똑같더라고. 아, 거기서 그래요? 나온 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장타짜는 요 사안 어떻게 보여? 예, 별짓을 다 했구나. 그냥 그 생각만 들어요. 별짓을 했구나. 예전에 장타짜가 저 당의 중심이었을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답변이 제한됩니다. 뭐야 있었구나. 답변이 제한. 오래됐죠. 아 그래요? 거래 좀 했구만. 기억이 안 납니다. 응. 근데 기억이 안 나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나야 합니까? 근데 잠깐 나와보세요. 정당에서 예. 종교 이런 단체들과 예. 아예 그냥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예. 어느 정도는 그냥 서로 예. 그냥 침묵하에 예. 도와줄 건 도와주고 예. 또 도움 받을 건 도움 받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일부 예. 지역에서 오면은 도움 준다는데 그거를 예.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예. 통일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서타짜한테 물어봐야 되고. 김문수 아까 인터뷰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 개입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거부터 해명하라고. 저 김문수가 옛날에 뭐 이낙연 그건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 아마 주장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신천지 쪽에서 뭐 이낙연 이재명 당시 그 두 분 대선 후보가 경선? 할 때 좀 예.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그거는 지금처럼 사실관계가 확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 카더라 예. 나는 거였는데 지금은 통일교 본부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교회와 기업과 학교를 해서 이렇게 도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니까 예. 본인들부터 밝혀라.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조국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15 특사 이후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자짜는 그 이후에 있었던 조국 전 대표의 어떤 행보,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출소 직후에 바로 다음 날인가 예.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거죠 사실은. 예.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그리고 이제 뭐 복당 신청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 예. 저는 조금 로우키로 행보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면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그걸 의식해야죠. 예. 그러니까 좀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권을 민주당이랑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아니 뿐만 아니라 국민들 눈치도 봐야죠. 예. 지금 여론이 다시 반으로 쫙 갈려가지고 뭐 2차 조국 대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아무리 본인의 속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효용성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려면 예.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는데 개의치 않을 듯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다가 몇 가지 발언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최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30들한테 내가 사과한다고 달라지겠냐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2030들은. 예. 왜냐하면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왜 감옥에 갔고 왜 1, 2,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지 그 행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애둘러서 마치 어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을 행사해서 그로 인한 지탄이 대상이 된 것처럼만 예. 자꾸 사안을 호도하려고 하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뭐 내 책임은 그 사면 이후에 지지율 예. 떨어진 거에 n분의 1이다.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그거는 좀 화날 것 같아요. 설사 본인이 마음속으로 그래도 예. 어쨌든 지금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예. 어찌 됐건 간에 대통령이나 여당한테 부담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의식하고 내가 더 노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집안에서 눈치를 안 보고 자라서 그런지 너무 눈치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타자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떨어진 거 n분의 1이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면 이후에 이런 대통령이 정확히 얘기가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다. 안고 가야 예. 사면 후 논란 같은 것들은 이 대통령 안고 가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좋은 거는 조국 전 대표가 다 가져가고 우리는 나쁜 것만 지금 봤는데. 그러니까 물에 이런 거 빠진 아니에요?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넣어달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부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본인이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본인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예.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말씀한 대로 좀 로키로 가지. 예. 이게 사면 복권된 지 얼마나 됐다고 왕성하게 그냥 떠들어대는 거잖아요. 예. 조국 전 대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입시 비리에 대한 이 어떤 그 법률적 책임과 예. 2030이라든지 여러 국민적인 분노에 대한 그런 걸 해소해야 될 책임. 그다음 한 측면에서는 과도한 어떤 정치 검찰들의 좀 이런 수사 때문에 조금 측은한 동정심.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사실 입시 비리 부분에 있어서는 털고 가야 되는데 뭐 안 털었잖아요. 그건 본인 몫이에요. 예. 이건 민주당에서 털어줄 수도 없고 사면 복권을 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n분의 1이 예. n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론이 나빠진 게 n이 1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왜 인식하지 못하죠. 2가 돼도 절반이에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조국 전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좀 그 사면 복권에 대한 은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정치적인 보답 차원에서의 어떤 인터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지나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조국 전 대표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그래요. 지금은 좀 자숙할 때다. 아. 제발 좀 그 정치적인 효능감이 네. 자숙도 들어간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SNS 활동 열심히 하시던데 책 사진도 올리고 된장찌개 사진도 올리고.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다른 사법 리스크를 아는 정치인들하고 달라요. 사면 복권 됐다는 차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확정 판결 받은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다시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요? 예.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예. n분의 1 얘기하셨는데 1까지는 아니고 한 1.5에서 2 사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윤미향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정치할 자격이 있고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세요. 진짜 재심하시라고. 안 한대요. 근데 미래를 간다는데. 해야 돼. 아, 그래요? 네, 너무 해야 돼. 변호사들 뭐 하나 몰라. 이거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30초. 장사자. 조국 전 장관이 출소 후에 내놓은 메시지와 행동이 그분의 진심이라면 조국 전 장관은 대단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단적인 게 본인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랬어요. 2030 세대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들이 가질 수 없었던 인턴십이라는 기회를 내 자식에게 줬다라는 것 때문에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턴 안 했잖아. 인턴 그 확인증 위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은 예.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본방불가에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어요. 자, 예, 본방불가 할 얘기 많답니다. 박타짜가. 여러분, 여기서 여의도 타짜는 마무리하고 내 타짜는 잠시 후에 본방불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